근데 나는 왜 가족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자괴감이나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신나지 않은 거라고. 예,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가족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제가 청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라서 그래요. 왠지 말이 턴하시더라 했어 내가 말하면서. 생활 양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스튜디오, 생양파 스튜디오. 저는 호스트 이승국이고요. 저는 생양파 연구소의 이유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자입니다. 네. 동요를 보면은 시대상이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동요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뭐예요? 아빠고 맘마고 애기고 그거 진짜 많이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음을 좋아했지? 근데 지금 현 시점 가장 핫한 동요는 어느새 유튜브 조회수가 140억이 넘어간 이게 140억이에요? 와. 핑크퐁 아기상어가 전 세계인을 갖가지 언어로 사로잡는 동요가 됐어요. 미국 출장 갔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도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아 정말요? 어릴 때 배울 때만 해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있다라고 배운 세대인데 곰새머리 가족은 핵가족인데 3명밖에 없죠. 핑크퐁 가족은 대가족이 돼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까볼까요? 까고 시작하죠. 가족 관계가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생인 딸, 고등학생인 딸. 네, 4인 가족이죠. 저는 6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다 따로따로 독립해서 각자 가정으로 살고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랑 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사이 안 좋죠? 네. 지금 잠깐 우리 집안 얘기를 했지만 곰새말이라는 동요에 등장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미성년 자녀 이렇게만 이루어진 자녀는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성인 자녀도 계시고. 네. 재밌는 사례를 한 분 소개를 드릴까 싶은데 네? 70대 할아버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따님분은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같은 아파트 단지 2분 거리에 사셔요. 1인 가구라고 분류가 되나요? 이런 분들은? 통계적으로는 1인 가구라고 잡힐 텐데 네. 하루의 모습을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집으로 들어와서 예전의 대가족 느낌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의 차로 1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가족끼리 아. 따로 떨어져 살지만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도움도 주고 하는 가족을 위성가족, 셀룰라이트 패밀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위성. 네. 핑크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온 게 이런 현상의 반영일 수도 있을까요? 따로 살긴 하지만 가까이에 언제나 있어. 그거 생각보다 자주 봐.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주 독특한 가족주의, 관계주의가 만들어내는 풍경인데 뭐냐면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70대, 80대가 돼도 뭐 직장으로부터 은퇴를 해서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족으로부터 은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보이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약간 네, 만족감을 네, 네, 느끼시는 네. 분도 저는 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사람이 모자라서 40, 50대가 60, 70대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누군가가 부모님처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 요즘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면요. 매우 자애로우신 할아버지와 잔소리가 심한 이 할머니와 함께. 와, 진짜 재밌다. 네. 어느 특정 70대 1인 가구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2명인데 자기 손주는 또 1명으로 훨씬 줄었거든요. 60대 이상의 분들께 여쭤봤을 때 자식보다도 오히려 손주한테 친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또 손주 좋아할 때쯤 나에게는 물적 자산도 충분히 쌓여 있을 거고. 이런 대가족화의 한 흐름 중에 하나로 세대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성인과 성인이 같이 사는, 우리나라는 제일 익숙한 게 캥거루족일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엄마의 음식을 잊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자녀다라고 해서 맘몬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의미들이 다르구나. 네. 영국에는 키퍼스라고 부모님 연금을 이렇게 타서 자기가 써먹는 이런 용어들이 각국마다 새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대가족화의 흐름으로 세계가 가고 있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특별한 가족군이 등장하게 된 이유들이 좀 더 있을까요? 초발달하는 시기에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를 늦추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도 점점 아이를 사회로 내보내거나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시기를 늦추죠. 미래 사회가 지금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 보세요. 작년 거를 버전을 써보면 애가
얘가 바보야. 얘가 지금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빨라요. 20살 되면 옛날 관점은 완전 성인이죠. 근데 지금 20살인 청년이 먹고 사는 걸 내가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대가족의 모습들은 다 이미 자본주의의 성숙기에 들어선 나라들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의 임금은 20% 올라왔는데 주택 가격은 60% 넘게 올랐거든요. 많이 심하네요. 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가족밖에 없다라는 게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느끼는 막 세대 갈등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을 얻을 수 있었던 세대와 우리는 비슷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못 얻지? 라고 말하는 세대와 서로가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청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라서 그렇죠. 왠지 말이 터나시더라 했어 내가 말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달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가장 분노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모 찬스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을 살리되 이것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반드시 그 시스템이 해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될 거예요. 소개해 주셨던 위성 가족의 사례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미국에서 위성가족 했을 때 제일 핫한 트렌드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ADU라고 들어보셨나요? Accessory Dwelling Unit의 약자인데 뒷마당 주택이라고 해서 미국은 그래도 주로 싱글하우스에 마당이 있는 집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이 ADU를 짓는 제1 목적이 떨어져 살던 가족을 정말 가까이에 살지만 분리돼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살게 하거나. ADU. 같은 주소지 안에 있지만 사는 거는 따로 살고 싶다. 네. 정말 붙어 있지만 안 만나려면 안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빠를 안 마주칠 수 있다면 약간 그런 형태로. 대입이 항상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가족이 모든 걸 늘 같이 하고 언제나 만나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가족이 동일한 한 종류의 노동을 위한 공동체였을 때 만들어진 룰이라고요. 네, 농사나 수렵같이. 그런데 가족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일을 한 지가 우리 인류가 진짜 100년도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새로운 시대에 왔는데 가족이 거기에 지금 맞게 시스템을 못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있겠어요. 맞아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벽이 있는 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네네.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구조가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벽이 너무 없죠. 가족 구성원에 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안방에 있다가 엄마가 한 3초 정도의 순간적인 시간으로 자녀 방을 훅 하고 들어갈 수 있고. 맞아요. 그쵸? 노크도 없이 그냥. 네. 몇 평 이상의 넓은 집인데도 오히려 되게 답답하다는 걸 느끼는 게 단순히 층고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분리감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왜 복층 아파트에 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그래요, 실제로? 네네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층 집에 사는 애들이 단층 집에 사는 아이들보다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거 왜겠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2층 집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1층에 계시고 저랑 제 동생은 2층에 있지.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비가 되는. 무엇을 대비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불화가 적었어요. 그러네요. 부모님과의 불화가. 근데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들의 상당수는 약간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보면 저는 그냥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쯤 되면 좀 화가 풀리셨나? 이게 되는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계속 서로 화장실 가면서 마주치니까 싸움 대상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 사람의 기척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내 화가 안 누그러질 때가 있거든요. 이 복층의 이점을 말씀해 주신 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척이 아예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아파트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안 만들어, 가족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를 좀 모르고 싶다. 그런 면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이 적절한 거리감이라는 그렇죠. 게 현대에 대두되고 있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 가족들끼리 쓸데없는 듯 하니까 별로 이렇게 적합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 가족은 즐겁고 신나고 호기심 가득 찬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단위가 아니라 서로 힘내주고 예,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있었다 그러면 같이 속상해해주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장난 잘 안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밖에서 막 네. 재치 넘치는 애들도 집 가면 과묵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집에서는 휴식하고 대신 또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핥혔다라고 하면 집에서는 막 얘기하면 진짜 그런 나쁜 놈이 막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타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신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가족은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한테 기대할 수 없고 나도 해주기 어려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려. 이게 가장 이게 밸런스가 맞는 네네. 생각인데 네. 이거를 같은 공간에서 너무 서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착각이 일어나게 싶냐면 이 모든 걸 다 가족이 해줘야 된다. 그럼 분명히 어떤 그 생각이 만들어지냐면 근데 나는 왜 가족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이 아주 구조가 이상한 맞죠. 방식의 자괴감이나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조언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가족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아플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안돼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가족이랑 있을 때 안전해질 확률은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족이랑 있을 때 신나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요. 그래서 가족여행 갈 때 너무 익사이팅하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가족여행 갈 때 너무 많은 재미를 누리려고 하면 가족여행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여행은 이런 거죠. 일단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다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하는 게 차라리 그렇게 네. 하는 게. 그러다가 지루하면 뭐 할까? 우리 뭐라도 할까? 하면서 진짜 잠깐 나갔다 지루할 오는. 정도로 편안하게 있다가 가족여행 갔는데 우리 뭐라도 해볼까? 그럼 범퍼카만 타도 재밌어. 그 정도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세팅이 그쵸.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네.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희 가족이라고 하면 식구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같이 밥 먼저 먹는? 네.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밥 먹고 밥 먹으면서 뭐 TV도 보면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 시간 맞추면서까지 가족이랑 내가 이런 일상을 무조건 다 같이 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없을 거예요. 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가 룰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룰 정하는 게 의외로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늘 무조건 그러니까 룰은 깨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룰은 대체적으로 아주 느슨하게 간단하게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만나야 되지 않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럼 이제 한 2주 연속 이제 밥을 안 먹었어요. 가족이 아무도. 나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약간. 슬슬 너무 먹어야 오래 좀 되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서로 이제, 그러게.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의견 합의 과정이 더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럼 뭐 할까라면서, 그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특히 다양성이 더 커지는 사회에서 진짜 밥 먹는 시간 같이 맞추는 것처럼 고역스러운 게 없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고등학교 다니는 첫째 딸이 먼저 나가면서 아침에 볶음밥을 먹었어요. 반쯤 남겨. 내가 이제 먹어. 근데 다음 순서가 누구였더라? 아이씨, 계란후라이를 해놓고 가야 되나? 계란만 해놓고 나와. 그럼 또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남았는데 오히려 온기는 더 느껴요. 왜냐면 한 번도 식사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이렇게 따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자기 가족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멋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마 우리나라 가정의 98% 정도가 불행해질 걸. 그럼요. 맞아요. 자, 각자에 맞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못 찾으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가정이 개개인화 되어가고 있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좀 예측이 되는 포인트도 있는지 궁금해요. 가족이 때로는 되게 보험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유사시에 조금 기대일 수도 있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교환을 많이 하는 그런 단어로도 또 정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고받는다는 게 또 비단 물건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지지일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정도만 지켜줘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요. 이제 IQ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EQ란 EQ.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요새 심리학자들이 CQ란 말을 많이 이제 써요. CQ. 네, 여기서 C는 컬처. 아, 네, 그러니까 문화재능이에요. 문화재능.
CQ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네. 요즘은 CQ가 높은 기업이 훨씬 더 혁신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기업도 성장하고요. CQ가 좋은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창조적인 사회가 되고요. CQ가 또 높은 개인이 훨씬 더 행복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그런 게 되는데, 자, 그럼 나랑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 그게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쵸.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바로 뭐냐면 3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소수고 두 사람은 다수잖아요. 야, 다수가 이거 먹자니까 이거 먹자. 이게 CQ가 낮은 행동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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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한 사람이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게 CQ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네네. 행동이에요. 이게 한 번쯤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숫자 적은 사람 의견 따라가 보기. 네, 이렇게 되면 그 적은 수의 가족 혹은 나 혼자 생각하는 그거에 내 가족이 따라와 준다.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드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걸 많이 해본 그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이 왔을 때 맞추기도 좋죠. 네, 네. 가족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족도 그 형태로 20년 이상 안 가요. 똑같은 형태. 네, 생각해 보세요. 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또 나가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은 절대 고정적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중에 사실은 가장 유동적인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소수나 아니면 혼자인 사람한테 오히려 맞춰보기. 이런 걸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심리학자들이 한참 연구하고 있어요. 저희 얘기 들어보시면서 나의 지금 CQ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또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지금 지내는 환경의 CQ는 어느 정도인지, 또 가족, 현 시대의 가정이라고 부를 만한지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